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위태로운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2025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필름, 저자는 겐카도루, 옴균이는 박은주님입니다. 이 책은 입문 베스트셀러,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의 안내서를 읽는 매일 감정에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위태로운 감정을 다스리는 15가지 철학적 해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원치 않는 감정 소모에 삶이 지쳐갈 때 그냥 버티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철학의 해답을 만나 잘해. 우리는 흔히 감정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감정 역시 생각처럼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젊은 철학자인 저자가 대학에서 일반 교양 수업으로 강의한 내용은 15편의 이야기로 묶어 정리한 책이기도 합니다. 철학 초보자들, 철학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감정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불안과 우울 사이에서 감정을 숨기며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실체는 늘 궁금했던 감정에 얽힌 의문에 답하는 철학적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라는 것이 결코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란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이 책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자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하고 그 안에서 나를 알아가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도 결국은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다. 울어서 슬픈 것이다. 충돌하는 감정 이론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무서운 걸 알면서도 왜 공포 영화를 보는 걸까? 불쾌함을 즐기는 인간 심리에 대한 철학적 반전. 이처럼 감정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함께 이 책을 통해 몰랐던 감정의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는 나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쉽게 상처받는 요즘의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우리의 내면을 마주하는 감정의 철학 수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의 내면을 마주하는 감정의 철학 수업. 당연하게만 여겼던 일상의 감정들이 철학을 통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철학이 건네는 단단한 조언. 이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때. 감정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정작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분노, 불안, 슬픔, 공포. 피하고 싶은 감정 속에 삶을 바꾸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곧 인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누구인지 묻는 철학적 출발점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좌우합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결국 우리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1강. 감정의 철학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정을 느낀다. 기쁨, 짜증, 우쭐함, 모든 감정은 중요하다. 도대체 왜 감정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봅시다. 감정을 연구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정은 어떤 면에서 흥미로울까요? 이유를 하나 말해보자면 감정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즐기거나 붐비는 전철에서 발을 밟혀 짜증이 나거나 우연히 들어간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거나 늦잠을 자서 지각할까봐 초조하거나 회사에서 칭찬받아 우쭐해지거나 선배의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지루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부끄러운 감정부터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는 약간의 어색함까지 상황에 따라 강도나 명확성은 다르지만 잠잘 때 빼고 우리는 항상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떤 감정이 생길지 예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할 때는 되도록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지 맛없는 것을 먹어서 실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않나요? 공부나 일을 하다 잠깐 기분이 나빠졌더라도 성적이 오르거나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거나 회사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신경 써야만 합니다. 짜증을 내며 가족에게 화풀이 하거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하며 타인에게 신뢰를 잃고 맙니다. 또한 상사의 기분에 따라 눈치를 보거나 친구의 슬픔을 알고 위로해주는 등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추측해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더욱이 감정이 인간다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컴퓨터나 로봇과 다른 점으로 마음이 있다고 답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어보며 대부분 감정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컴퓨터와 로봇은 논리적인 계산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감정이나 기분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